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힘당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월 당대표 선거 출마 당시 당선이 되면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지난달 23일 당대표에 당선됐는데요. 하지만 당대표에 당선되고서도 무려 3주가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손 놓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17일 민주당이 파격적으로 제3자 특검법안을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개혁신당까지 가세하자 한 대표는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응수하고 나섰습니다. 또 궁지에 몰리자 쇼를 벌이기 시작한 건데요. 역시 꼼수의 달인 한동훈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잇따라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국힘당 한동훈 대표가 주장해온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했는데요. 여야가 새 법안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의 기존 특검법안은 폐기하겠다며 대신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신당도 한동훈 대표를 향해 발의 안 하면 대국민 거짓말을 한 셈이고 당내 반발을 이길 수 없으면 무능이라며 이제는 숨을 곳이 없다고 압박했는데요. 정의 실현과 정쟁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쟁용이라고 왜곡합니다. 그러나 해병대원 특검법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지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극복은 위기 극복대로 힘을 모으되 정의 실현은 정의 실현대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은 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자는 태도입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는데요. 정치권은 국힘당이 법안을 내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힘당은 진행 중인 수사가 먼저라며 특검법 거부를 당론으로 천명한 상태인데요. 한 대표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의 제보자가 민주당과 공모했다는 말도 안 되는 제보 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애당초에 민주당과 협상 자체가 될 턱이 없는 거죠. 한 대표는 절차를 밟겠다면서도 이미 위헌적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다는 묻지마 비판을 해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제3자 특검법안 추진에 대해 국힘당이 야당과 협의를 한 번 더 거칠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7일인 오늘 한동훈 대표는 역시 똥멍청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예측했던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협상 결렬의 빌미를 만들어 역제안을 시도했습니다. 한 대표가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에 새로운 안으로 제보 공작 의혹 수사를 넣겠다고 나선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의 특검법안 수용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의 부담인 제안을 즉시 하나 더 얹어서 역제안한 겁니다. 차라리 제3자 특검법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당대표라는 껍질만 쓰고 있을 뿐 그는 아무것도 결정할 권한조차 없었던 건데요. 협상 결렬을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막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 이견이 컸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에 해병대원 특검법 세부안에 여권에 다소 유리한 사안을 추가해 단일 대우 유지를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 한동훈식 잔대가리인 거죠. 이 경우 이미 특검법안 수용 의사를 밝힌 민주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명분과 실리를 겨냥한 전략이라는 내부 평가도 나오는데요.
한 대표가 제보공작 의혹까지 해병대원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한 제안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힘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수사 내용을 추가해 특검무산 명분을 만든 셈이라고 말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전향적 수용 입장 발표가 여권 내 분란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당 내에서는 한 대표와 달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이후 특검법을 수용하자는 기류가 우세하기 때문인데요. 한 대표가 야당과의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잡고 선제 공세를 펴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한동훈이 한동훈했는데요. 사실상 한동훈 대표는 가진 명분과 핑계를 가져다 붙여 제3자 특검 법안을 거부한 거죠. 이로써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바지, 아바타, 허수아비, 그 이상도 아니라고 말이죠. 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검찰이 4년간 탈탈 털어도 그림에 맞는 퍼즐이 안 나오자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제는 진짜 신물이 납니다. 징글징글하다 못해 몸소리까지 쳐지는데요. 무려 4년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수사는 지난 2020년 국힘당 고발로 시작됐는데요. 아직도 계속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수사는 왜 손 놓고 앉아 있는 걸까요? 이런 걸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저 한심할 뿐입니다. 언제쯤 이 메비우스 떼와 같은 무한반복 수사가 끝날까요? 대체 5년짜리 공무원 나부랭이들이 이렇게 겁이 없을 수 있는 걸까요? 반드시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따지고 그 책임을 물어 엄정하게 그 대가를 되돌려줘야 합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검찰은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금융계좌를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보복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전임 정부 괴롭히기에만 골몰하던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만 몰두하려는지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수사는 검찰이 무려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의 주변을 탈탈 턴 수사입니다. 전 사위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까지 괴롭히면서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억지 수사입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검찰 측 인사, 검사라고 합니다. 검찰 측 인사가 한 참고인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잡아 넣어야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이 모든 불법 수사의 목적이 결국 전임 대통령 아니냐는 우려를 검찰 스스로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탈탈 털고도 그 그림에 맞는 퍼즐이 나오지 않자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가 되지 않으면 늘상 쓰는 익숙한 패턴입니다. 법정에 세울 증거는 없으니 언론을 통해 괴롭히는 없는 죄의 냄새만 고약하게 피우는 못된 습관입니다. 전 대통령의 사회가 취직을 해 월급을 받은 것이 뇌물이라면 대통령의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숨도 쉬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입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보복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 개입입니다. 검찰은 정치를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국가기구입니다. 제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무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 정치 검찰의 끝은 파멸임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은 이 정부의 끝없는 정치 보복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권력의 끝은 몰락일 뿐입니다.